대기업 평균 연봉이 사상 처음으로 7천만 원을 돌파했다고 해요. 이것이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소득 양극화가 심화됐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천만 원이죠. 2010년 대비해서 19%가 올랐고요. 중소기업은 15%가 올랐습니다. 성과급 제외한 수치이고요. 이 7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금액이 낮으면 상승률이 더 높아야 되는데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이 금액 자체도 많은데 상승률도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겠죠. 평균 연봉 보셔도 지금 4,90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직장들, 뭐 중소기업, 대기업, 뭐 중견기업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게 큽니다. 지금 평균 연봉이 4,900인데 대기업 평균 연봉이랑은 2,200만 원 차이가 나고요. 중소기업과는 49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과거에는 대기업이랑 1,700만 원 차이 났는데 중소기업은 37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이 폭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 원 올랐죠. 근데 여기는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평균에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아주 적게 차이를 좁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기업들이 더 주고 있는 형국이고요. 버는 놈들이 더 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월급 보시면 대기업 직장인의 평균 월급이 중소기업의 2배라고 하고요. 자,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99%거든요. 항상 언론에는 대기업에 대한 얘기만 나오기 때문에 대기업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99%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직장인들 대부분이 99%가 중소기업에 다녀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중소기업 직장인일 확률이 매우 높고 중소기업 직장인들이 많을 텐데 절대 내 주변 통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맨날 뭐 얘기할 때마다 너 내 주변은 어쩌고 막 이러잖아요. 내 주변 통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많을 확률이 매우 높은 거니까 연봉이 낮은 중소기업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 주변에 없다 하더라도 대기업 기준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돈 없다 하는데 내 주변이 중소기업이니까 돈이 없는 거고요.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돈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많진 않더라도 뭐 나쁘지 않거든요. 자, 직장도 어떤 산업군의 첫 직장으로 구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낮죠. 근데 이제 금융보험이나 여기 뭐 한전이나 뭐 가스공사 이런 데들이 되겠죠. 공기업들. 이런 데들은 또 많습니다. 산업군을 이제 옮기기가 힘들기 때문에 뭐 이직하면서 뭐 옮기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산업군을 고정돼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직장을 어떤 산업군 이쪽에 가느냐 이쪽에 가느냐에 따라서 연봉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고요. 우리나라 대기업 신입사원 평균 연봉이 뭐 기만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낮다고 느껴서 낮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 세계 상위권 수준이고요. 미국이 1등이고 우리나라가 이 정도 위치에 있고요. 그 사이에 독일 있고 일본보다는 높습니다. 한국은 취업이 안 됐는데 뉴스에 뭐 일본 취업률 뭐 98%다, 뭐 일자리가 남아 돈다, 대학생들 뭐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한다, 뭐 이러면서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일본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연봉은 한국이 더 높으니까 가시면은 실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일본 일자리 많다고 좋아하실 게 아니고요. 연봉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자, 서울 아파트 값이 거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우리 뭐 돈도 없는데, 주변에 내 주변 통계 또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돈도 없는데, 아파트가 10억인 상황에서 도대체 누가 사는 거냐,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냐라고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앞에 보셨듯이 대기업 평균 연봉 보셨죠? 그것이 함의하는 바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아파트는 연봉이 아니라 대출로 사는 거고요. 자, 대기업 부부라고 했을 때, 이들이 풀로 대출을 받으면 10억을 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7천만 원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7천, 나도 7천이고 와이프도 7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10억을 그냥 땡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서울 아파트 값 중위 가격이 10억이었죠. 그냥 대출만으로 이제 가운데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평균 연봉 7천만 원이 넘는 대기업 종사자만 310만 명입니다. 이게 지금 2024년 1월이니까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더 늘어났겠죠. 그래서 대충 뭐 310만 명으로 하고
이 정도의 사람들이 뭐 단순 계산해서 부부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뭐 155만 명이 되겠죠. 155만 쌍이 되겠죠, 부부. 그 155만 쌍이 서울 중위값에 해당되는 아파트를 그냥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대출만으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생각보다 사람들 돈이 없는데 아파트는 너무 비싸다. 자, 연봉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셔서 그렇고요. 내 주변 통계, 그 중소기업에만 많이 종사하시는 내 주변 통계 가지고만 생각을 하시니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파트는 연봉이 아니라 대출로 사는 거고요. 연봉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전 방송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취안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연봉 3,500만 원 받는 사람들 3,500만 원이라고 좌절할 게 아니고 이거 DSR 40%로 계산하면 2.6억 원 대출 받을 수 있거든요. 5천만 원인 사람들은 3.7억, 7천인 사람들은 5.2억입니다. 그러니까 나 연봉 3,500만 원밖에 못 받아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나 대출 2.6억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대출금, 그 연봉을 이 대출 금액으로 치환해서 생각하셔야 되고요. 바로바로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쪽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부부가 주요 대기업이라면 어떨까요? 그냥 대기업이 아니고 아까 연봉 7천이라고 했던 그런 대기업이 아니고 주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어떨까요? 이 사람들 지금 그러니까 100대 기업의 절반이 평균 연봉 1억이 넘거든요. 그럼 이거 기준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삼성전자 임직원, 그러니까 직원들 2명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 2억 4천이 되니까 18억까지 끌어다 쓸 수 있습니다. 한 큐에 마용성 진입 가능한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뭐 어디 뭐 노원구 갔다가 뭐 어디 거쳐가지고 마용성 가게 되는데 얘네들은 그냥 한 큐에 그냥 18억 끌어다가 마용성 진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눈높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뭐 서울 아파트가 비싸다 비싸다 거품이다 하는데 이렇게 여력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요. 연봉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내 주변 통계 이것만 걸으시면 됩니다. 뭐 내 주변이 어쩌고 내 주변은 뭐 돈이 없는데 아파트를 어떻게 사냐, 서울 아파트 거품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얘기 들어서도 안 됩니다. 항상 대기업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돈 없다 돈 없다 하지만 돈 많은 사람들 상당히 많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한 큐에 마용성 가는 겁니다. 주요 대기업 부부들은. 네, 오늘 방송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좋은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